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세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하나로 통합되었던 시장이 다시 쪼개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잘 조화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끼치고 또 몸이 어떻게 마음에 작용하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환경이 오염돼서 해로운 물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뚜렷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약들이 개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면 결국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집중력을 보다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업무 양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해물질들이 몸에 적게 들어오도록 하고, 못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사용도 자제하고, 그리고 마음의 관리를 해서 조용한 시간을 내서 자기 마음속 내부 깊은 것까지 잘 관찰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말이 있고 영혼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막상 또 구분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개념이죠. 마음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쇠퇴합니다. 그 하는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은 느끼게 하고 결정하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영혼은 몸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혼이라는 말이 있죠. 이 영혼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서 나오는 마음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대합니다. 새로 나온 말 중에서 영끌이라는 말이 있죠. 집을 장만할 때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마련했다. 원래 집을 사는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인데 모든 것을 통했다는 점에서 영끌이라는 말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혼과 몸을 놓고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은 사라지는 것이고 영혼은 불멸의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은 영혼을 담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혼이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독일 철학자 니체는 몸을 통해서 영혼이 드러나게 되므로 영혼 못지않게 몸도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논란은 수백 년 동안 많이 있었지만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은 마음을 사용해서 어떤 개념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그릇이고 어떤 생각은
그 그릇에서 활동한 결과물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마음은 항상 활동적입니다만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세계를 단순히 관찰할 때처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세보면 5만 가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잡생각을 없애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수심결이라는 진을 스님의 책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욕심, 이 과다한 욕심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자기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 이틀 동안 밤새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얘기가 보도되었어요. 이것은 운동 부족하고 그다음 밀폐되는 공간에서 산소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마음의 관리에도 이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웰빙 상태를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도파민인데요. 이 생성을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전반적인 정신적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되고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몸과 마음은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마음과 영혼의 전반적인 상태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 건강한 몸과 마음은 현실 세계에서 승패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 기사들 바둑 두는 거 보면 10시간, 11시간씩 집중해서 게임을 합니다. 실력은 다 비슷해요. 그러면 누가 집중을 잘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 이게 건강한 몸과 마음의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약물 남용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약물 중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카노미스트가 보도했어요. 미국에서 18세부터 49세까지 연령층에서 사망원인 첫 번째가 마약입니다. 펜타닐이라는 약물인데 암이나 다른 중병이 아닌 이런 약물에 의해서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허감을 느낄 때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이 기분이 좋은 감정, 이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 생각을 하게 하는 포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의 바탕이 되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 평화로운 마음, 긴장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생활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도 나만큼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진다면 사람 사이의 다툼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건강한 몸이 유지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